자,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오늘 방향성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떤 종목으로 여기서 또 역전을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연결고리 오늘은요,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긴축과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한 미국 증시입니다. 자, 하루 쉬고 개장했는데 이렇게 기운 없이 그 다음날 거래가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세부적으로 어떤 악재들이 있었습니까? 네, 사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죠. 이 CPI가 좋게 나왔을 때에도 시장은 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CPI가 좋으면, 원래 우리가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 우려감이 결국은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으로 이어지고,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또 막대가 될 수도 있다,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가 않았었죠. 그 이유는 경제가 좋다, 생각보다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, 이 부분이었거든요. 사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식시장은 좀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,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벌어졌죠. 콩깍지가 싹 벗겨졌습니다. CPI 좋게 나왔을 때는 시장이 흔들림이 없었고요. 근데 PPI까지 좋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좀 고민을 했죠.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더 거세게 나왔고요. 시장이 위인지 아래인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하루 쉬고 어제 같은 경우 드디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 시장이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반영했던 부분이 분명히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월요일도 그렇고요, 화요일도 그렇고 뭐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, 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서 상승을 했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. 매수 금액도 이전과 좀 다르죠. 상당히 좀 낮아졌고요. 거래 대금도 다시 또 7조 원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사실은 지금 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머물러 있고, 미국 증시는 좀 많이 강하게 떨어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, 우선 이유를 조금 더 이 객관적인 이유들을 좀 더 살펴본다라면은, 우선 우크라이나 다시 등장했죠.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발표된, 좀 전에 제가 뭐 CPI, PPI 말씀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생각보다는 좀 덜 떨어졌고요. 고용이 너무 좋다라는 게 좀 문제였죠. 그러면서 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 있는,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라는 건 좋지만 지금 경제가 잘못해서 좀 더 좋아진다라면 물가가 다시 한번 또 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한 경제 여건을 좀 반영을 하는, 그러니까 이 긴축, 연준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지표들의 결과가 나왔었죠. 그러면서 연준의 이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었고, 연준의 목소리들 잘 생각을 해보면 2월 달 들어서는 좀 강한 긴축에 대한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. 그러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었고,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고, 여기에서 국채 수익률보다도 사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 월마트와 이 홈디포였습니다. 이 월마트와 홈디포가 이 전망치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.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.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4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올해 이자율이 오르고 저축률이 좀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다. 사실 소비를 좀 덜 할 수 있는, 소비에 대한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고요.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 혼재된 실적 발표라 함께, 그리고 올해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주당 순이익, 뭐 EPS라 그러죠. 이 주당 순이익 감소와 매출 성장률은 정체될 것이다. 그러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장 마감 때까지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. 홈디포는 7% 넘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월마트와 홈디포가 물론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굉장히
이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좀 불안한 상태였죠. 이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하루 쉬었고 하루 쉬면서 좀 고민을 했겠죠. 그리고 이 경제 지표들도 사실은 좋지 않았었고 긴축 우려감 나오고 있고 FOMC 위원들 발언들 보수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 홈디포가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 이 상황에서 뺨을 한 대 세게 날려준 거였죠.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그 외의 종목들 모두 이 좀 하락하는 대부분의 섹터가 사실 다 하락했죠. 그리고 대형주들도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뭐 알파벳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S&P 500 구성하고 있는 11개 업종 모두 다 약세를 보여줬고요. 그리고 이 빅스 지수도 1월 초 이후에 최고 수준인 22.79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심리가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어제 하루 동안 좀 사실 좀 강하게 좀 위축이 오는, 그동안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투자자들, 그래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,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면서 차익 매물과 아직도 저가 매수다,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다라고 매수하는 세력이 맞섰었다라면 이제는 대부분이 좀 불안 심리를 느끼면서 매물을 좀 많이 내놓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 좀 팽팽했다가 약간은 균형이 부정적인 쪽으로 옮겨진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잘 파악을 됐고요. 이제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 달러 강세,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죠.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국채금리, 채권금리도 많이 올라갔고요. 이 환율도 달러도 많많이 강세가 됐습니다.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,305원 24전입니다. 전일 국내에서 1,295원 90전 정도인 거 보면 한 9원에서 10원 정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. 1,300원을 넘어갑니다. 사실 1,300원 넘어가는 게 좋지가 않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100원 단위에서 좀 막아주는 역할이, 한마디로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저항선의 역할을 해줬었던 1,300원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오늘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, 그러면 다시 한번 환율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좀 보수적인 전망을 하겠고요.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도 같이 하락을 했지만 소비주들도 같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기술주 당연히 분위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근데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인데, 철강, 석유화학, 건설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, 중국 관련돼서 기대감 가졌던 이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도 차익 실현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섹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 하락이 나왔었고, 특히나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 욕구는 더 강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국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실적에 대한 중요도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실적이 지금 당장 안 좋게 나오거나 전망치가 안 좋은 종목들에 대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. 아직은 실적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매도하시는 부분이 오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 약간은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. 실적과 관련해서는 전망을 좀 보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. 네, 금융지주사네요. 하나금융지주를 선택해 주셨는데요.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사실은 시장이 미국 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 연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. 시장이 너무 좋으면 연결시킬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, 이 어제처럼 미국 증시 모든 섹터가 다 하락했을 때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나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. 근데 하나금융지주 골라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려감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.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부동산 경기 우려감에 우선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,
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,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최근에 상승이 많이 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죠. 근데 최근에 떨어진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우선 좀 약합니다.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제가 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은 급락을 좀 걱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선은 4분기 실적 나왔고요.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예상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배당 수익률까지 있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그러면 좀 보수적인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우려라든지 뭐 가격 부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. 자,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뭐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? 우선 4분기 실적은 지배주주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한 10% 정도, 뭐 증권사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10% 정도 좀 하회를 했습니다. 근데 뭐 일회성 비용들도 있었고요. 뭐 여러 가지 충당금을 좀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쌓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실적이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. 근데 충당금 상당히 많이 쌓았는데 실질적으로 4대 은행주들 뭐 사실 기업은행까지 5개 은행들은 부동산 PF 관련돼서 부실이 많지가 않거든요. 뚜껑을 열어봤을 때. 증권사들까지는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들은 충당금은 많이 쌓았는데 실질적인 부실은 좀 낮은 편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한 가지는 22년도 DPS가 3,350원입니다. 배당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23년도도 주저환원율은 30%를 충분히 좀 상회하면서 여전히 고배당의 매력, 그러니까 주식이 못 간다라 그랬을 때 확실히 나오는 배당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이 수익률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도 상당히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5만 원 이상 갈 거로 보십니까? 우선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면 좀 천천히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지금 자리 사실은 가격적으로 분명히 매력도가 높은 자리인데 오늘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한다라면은 뭐 사실 하락할 수밖에 없죠.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. 그렇지만 하락폭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진정만 되더라도 다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하나금융지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 연결고리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.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방어하는 전략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